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과연 뭐라고 기승전 이재명 탓을 하고 있는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국정 혼란과 국가 위기를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 그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할 때 김상호 교수님 분명히 헌재에서 탄핵에 대한 권한을 일종의 월권을 하지 않았다. 네. 정당한 재량 행사 범위 내에서 있다라는 걸 아예 명문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공당 여당의 일종의 이제 당 대표잖아요.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도를 넘어서 뭐 사사건건 뭐를 하고 일종의 야당의 폭정 이런 식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참 이 교묘한 물타기나 워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지난 목요일 날 4명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이제 전원일치 기각이 나왔는데 역시 언론들은 전원일치 기각이라는 워딩에 주목하게끔 교묘하게 네. 기사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본다라든지 또는 법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는 게 보편적인 우리들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결정적으로 파면에 이를 사안은 아니지만 위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제 탄핵을 추진했던 이제 민주당에 오히려 역공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만들고 있죠. 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영상을 틀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폭발하셨습니다. 장현숙님께서 귀신은 뭐하노 저런 걸 안 잡아가고 부끄럼도 모르는 권영세 서목님께서 XX 연병하네. 네. 여정님께서 저런 쓰레기를 빨리 소각시켜야 한다. 뭐 엄청난 거의 모두의 마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그 내란 세력이라고 내란의 힘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가히 오버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해도 돼요, 권영세 위원장.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네,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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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추천했던 헌법재판관들로부터도 철저히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전원일제 판결에서 판결문을 통해서 네. 이 탄핵소추의 목적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명문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추천했는데 본인들이 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권영세가 얘기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네. 분명하게 결정문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 완전히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림받고 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이 한 말에 대해서 보면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유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바로 고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을 위해서라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기각은 기각이지만 죄가 없이 예를 들어서 순결해서 깨끗해서 기각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파면시켜서 자리를 날릴 정도는 아니다. 뭐 그 얘기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헌재 결정문에 이러한 탄핵 소추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또 저런 얘기 할 거니까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문들이 전 국민에게 다 공개됐는데 저런 얘기 계속 하는 순간 저들은
정광훈의 이중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또 얘기한 거니까 또 좋게 생각하면 땡큐 so much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중대는 될까요? 지금 저 어디 뭐 다른 또 분파가 있어갖고 3중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계속 나가면 또 분파가 또 생기겠죠. 그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자꾸 남용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남용했다고 건 헌재의 결정을 또 그냥 무시하고 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도 저 검사 그렇죠. 출신이신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특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준수됐고 네. 그렇죠. 탄핵에 필요한 피소지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특정됐다. 네. 그러니 국회가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밥값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다 보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탄핵이 자꾸 남발됐다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탄핵을 정말 남발한 줄 알아요. 근데 예.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다 해서 13건이에요, 탄핵. 예, 예. 딱 13건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의 내용도 보면 계엄 후에 8건을 했어요. 예, 예. 그것도 임기 내내 다 해서 이걸 가지고 남발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22대 지금 그렇죠. 새로운 국회 들어와서 그렇죠. 22대 와서 이진숙 딱 한 명 했어. 이진숙. 그렇죠. 네. 그 이걸 갖고 지금 남발이라고 거짓말하고 뭐 30회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근거가 없고요. 네. 역으로 봤더니 이게 거부권 행사. 거부권 남발. 네, 거부권 남발이 더 네. 중요한데 네, 네. 이 거부권을 이게 보니까 윤석열이 직접 한 게 25번. 네. 한덕수가 한 게 6번. 6번,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상무 8번. 8번. 그럼 이게 벌써 39번의 거부권을 정말 남발해서 상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 이 정권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네. 만나서 좀 이게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 아닙니까? 딱 한 번 만나긴 만났죠. 한 번 만났는데 8번을 제안했는데 예. 그 외에 다 이게 거절을 했죠. 아, 그리고 장관급 31명 이 국회 무시하고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과 못했는데 그렇죠. 그냥 강행한 청문회 거. 다 통과도 안 됐고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 정권이 정말 헌법 체계를 지킬 의사가 있었냐 한 번이라도 네. 이런 것을 그 보면 어떻게 저 이름도 생각이 나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저런 말을 그래서 대통령이 입벌구라 그러더니 네. 그걸 닮아가지고 대표 원내대표가 다 그 모양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예. 더 지역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시민단체나 또 일부 당원들은 저한테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해요. 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안 시키고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 네, 네. 누가 봐도 지금 똑같이 제2의 윤석열처럼 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탄핵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요. 근데 사실상 모든 것이 그러한 감정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당에서 또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가고 있다. 이런 면들 이해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고려들이 네.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기승전 민주당 탓, 뭐 폭정, 야당의 폭정 하면서 기승전 이재명 탓이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 뭐 스나이퍼 적용용 총으로 뭘 어떡한다 뭐 해서 테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그제 어제 광화문 집회에도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사실상 못 나오셨죠. 나오고 계신 네, 거죠. 네. 이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떤 대비나 이런 걸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2014년 1월 2일 날 예. 실질적으로 그 목에 칼을 네.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접해서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그래서 했죠. 그때도 정말 생명이 네. 위독할 뻔한 정말 아주 정말 심각한 절체절명한 네, 그런 네,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뭐 지대 오비 멤버를 통해서 이렇게 살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그 넘길 수 없는 매우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경찰 측에도 그 신변안전 보호 네, 네. 조치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근접 경호를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당 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정말 그 정치인이 대중을 만나야 되는데 네. 이
세계적으로 가장 치안이 안정돼 있다고 자랑하던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가 이 테러 의혹 네. 때문에 대외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 저지른 최대의 나쁜 짓이고 대한민국을 아주 불안정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 죄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 유튜버들 보니까 마치 뭐 이 자작극 뭐 하듯이 네. 엄살 떤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들도 나오던데요. 본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도 모르겠죠. 네. 예, 모르는 자들이니까 뭐 아무거나 짓거리입니다만은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위해였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앞두고 후보에 대한 반대편의 위해 정도는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살해잖아요. 완전히 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과거처럼 안이하게 뭐 늘 선거 때 있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현실에 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고 만약에 그 비슷한 행위라도 있었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국가 신인도를 따져보면 대한민국이 미칠 파장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제일 유력한 대선 후보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가 됐습니까? 네. 주변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지금 다시 그 경제적으로 중흥이 많이 돼가지고 뭐 지금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아무 문제도 없을 뿐더러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많이 상승했잖아요. 특히나 대만 보십시오. 대만은 네. 초과 세수가 걷어져서 국민들한테 직접 나눠주려고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과가 안 되는 거 세수가 빵꾸 나는 게 2년간 100조가 빵꾸가 날 정도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거덜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신도마저 완전히 낮아진다. 특히나 또 하나 민간 국가로 정말로 더 지정이 확정적으로 돼서 네. 국가의 가장 미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협력도 이루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요. 정말 나라를 좀 구해 주십시오. 네. 예, 그렇게 하늘과 땅에 정말 빌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내란 종결자 이재명 책을 지셨는데 내란을 아직 완전히 종결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어떤 우려와 저 책 내용의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좀 써놓고 있습니까? 글쎄 오늘 방금 얘기들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일부 어느 그 목사 출신의 교수 출신의 목회자가 그 암살 계획에 대해서 꼭 성공하길 기원한다는 정말 너무너무 네. 충격을 네.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작금의 이 극우들의 극렬한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타겟이 있기 이전에도 성남시장으로 2010년에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모든 면에서 기득권들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 테러, 칼 테러 여기도 견뎌내고 이 책에서도 우리가 불사조라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최후의 자기들이 노리는 처방이 이제 암살이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담겨져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모든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안위가 가장 첫 번째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어떤 공적인 장소나 이런 데서의 모든 것은 사실은 지금 삼가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지금 경찰이 정말 신속하게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고 그것을 선동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완전히 수렁으로 지금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뭐 이렇게 이런 현상 관리 정도에 안주하면 안 된다. 네.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 지금 그 극우 유튜버가 아직도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날도 뭐 네. 광화문 헌재 주변을 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신고된 사람이 그렇다고 대여한다. 하면 신속하게 체포를 해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고 엄청 엄단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외부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네. 된다 이런 이야기. 내란 예예. 예,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검찰 인사,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인정하고 행안부의 검찰국장을 바꾸고 그리고 윤석열 사단의 경찰 내 사단인 사람들을 다 승진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히 저런 일 있을 때 그냥 방기하라는 겁니다. 뒷짐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은 인사고 그냥 한 인사가 보훈 정도의 인사가 아니고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사안, 특히나 조기 대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을 만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과 같은 편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사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도 진행 중이고 인사를 네. 통해서 또 그런 게 더 강화되고 네.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세력이 역으로 복귀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현 정권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폐해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인사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내란이 진압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역시 확인이 된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최병 그 참사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해도 임승건 단장과 한 측면에 있었던 박정훈 대령 무슨 얘기냐면 지금 탄핵 속에서 저는 국회나 여러 가지 보다 보면 차관이 오히려 장관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별들 장성보다도 대령급에서 이번에서 참 네.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뭐냐 인사가 전부 엉망이었고 개판이었고 그런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도 제대로 지금 못하는 게 바로 말씀하신 그런 여파가 아닌가. 오로지 줄 서서 그런 출세를 위한 어떤 측면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방기 이런 면들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님께 책 선물 드리셨어요? 네. 예.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내란 종결자로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 주시고 우리 김상호 교수님 지으신 공저죠, 그죠? 네. 서점에 가면 다 있어요. 네. 네. 한 말씀 조금 드리면 네, 네. 지금 그 베스트셀러 1위로 오, 한동훈 대표 책이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가 있는데 정말 경쟁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관한 책이 시중에 50여 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나 이 내란에 관한 주제로 책을 쓴 것은 이거 처음이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책 읽으시면 생생한 현장도 느낄 수가 있고 또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네.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내란 종결자 이재명 돈줄 내주셔서 한동훈 씨 책을 밀어내고 네. 1위로 등극할 꼭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따뜻한 교회 언니님께서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8대 빵.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